출근길 집 앞에서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고액 고문료 논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앤장에서 2017년에 좀 근무하신 게 맞나요? 그거는요. 저희가 네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통의동 인수위를 방문했을 때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관련 질문이 계속됐지만 한 후보자는 한 건 한 건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뭘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전체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받은 총 18억 원가량의 고문료에 대해 바로 해명하기보단 여론의 반응부터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당선인도 잘 판단해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문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 정서상 좀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 잘 좀 판단해 주세요. 한덕수 후보자의 사례처럼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뒤에 대형 로펌을 거쳐 다시 공직에 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로펌에서 전직 고위 관료를 고문, 자문역 이렇게 앉혀놓고 고액을 주는 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법조팀 양소연 기자와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 특히 김앤장이 고위공직자들의 정거장처럼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만 해도 이미 15년 전에 똑같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DJ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뒤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을 했다가요. 다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공직을 맡게 된 겁니다. 공직에서 로펌, 또 로펌에서 공직 이렇게 돌고 돈다고 해서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요. 한덕수 후보자는 이번에 다시 지명이 되면서 이 회전문을 2바퀴째 돌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고위공직자들을 많이 영입하는 김앤장은 이 회전문 인사의 정점으로 꼽히는데요. 역사는 꽤 깁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최경원 법무장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이 있고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김앤장 출신이었습니다. 정권 가리지 않고 사례가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이 고위관료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실제로 인사에서 결격 사유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감사원장에 지목됐던 정동기 후보는요. 로펌에서 불과 7달을 일했는데 7억 원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 발언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30여 년 경력을 법적 경력을 가진 변호사의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를 출발한 사람들과의 급여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 역시 16개월 동안 15억 9천여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원 수준의 급여가 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로펌 입장에서는 고액 연봉을 줄 만큼 이분들이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처럼 자기 회사 고문이 총리로 내정된다 이러면 그동안 준 고액 연봉 아깝지 않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얼마 전까지 모시던 상관이 로펌 소속이라면서 연락을 해온다. 이러면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공직에서 얻은 지식과 인맥을 활용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고액의 연봉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고위직에 기용될 때를 대비한 보험 성격도 있을 겁니다. 로펌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관공서의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적 이익이 정책 과정에 이 고문들의 엄밀한 로비 활동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네, 퇴직 공직자가 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도록 법제도가 개선되긴 했는데 여전히 허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게 있으면 취업이 허용되는데요. 2021년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고위직 중 무려 52.4%가 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양소연 기자였습니다.